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비트의 하락 이유와 새벽에 있었던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이후에 시장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하락은 파월의 발언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내려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인지 미국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연준은 서두를 필요가 없고 더 명확한 지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고용시장이 견고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있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고용은 조금씩 둔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지만 그렇다고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다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에 파월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파월이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미국 경기는 안 좋은 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건 여러 데이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파월은 연준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더 명확한 지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라고 했을까요? 파월이 지금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 그리고 고용지표가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텐데 말이죠. 미 연준 의장이 딱지치기해서 딴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파월이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한마디 한마디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파월의 워딩을 보면 이렇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말을 아끼면서 중립적인 워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요소는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경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도 결국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월이 모르지 않을 텐데 본인이 말 한마디에 실리는 무게가 워낙 크다 보니 당장에는 확정적인 발언을 하기가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답답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서 차분히 기다리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 있었던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1초만 투자해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서밋은 그 내용이 다 공개된 게 아니라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공개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암호화폐 서밋은 비트코인 역사상 백악관에서 열린 첫 공식 행사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지만 굳이 나누자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랑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열린 크립토 서밋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에 있어서 암호화폐 역사상 첫 백악관의 공식 행사인 만큼 단순히 개인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밋에서 발표된 내용은 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보유할 계획입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포트녹스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포트녹스는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 보관소로 알려진 군사기지입니다. 미국 정부 보유의 금을 보관하는 미국 금고가 위치한 장소예요. 디지털 포트녹스는 이 이름에서 따온 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춘 디지털 금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비트코인을 보관하겠다는 거죠. 즉 미국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했던 발언과는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포트녹스의 보안 수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급 군사 기밀급 암호화를 적용시켰어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공격에 대비한 방어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고 개인 키는 이중 암호화를 해놓고 분산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다중 서명 인증을 해야지 해제할 수 있는데요. 특정 인원이 동시에 승인해야 자산 이동이 가능해요. 외부에서 해킹하지 못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연결 안 되는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고요. 물리적 보안, 해킹 또는 내부 직원의 부정 행위를 감지하는 보안 시스템 구축, 백업 및 재난 복구 시스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진, 화재, 정전 발생 시에도 자동 복구가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비트코인을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두 번째,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고 추가 매입도 검토 중이랍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들어왔던 전략 비축 자산에 대한 말이죠. 팔지 않는데 추가 매입까지 한다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려나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아직 비축하지 못했는데 가격을 비싸게 유지하겠냐, 최대한 하락시켜서 저가에 매집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가격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면 대량 매도나 부정적인 여론 조성 같은 방법을 써야 하는데 오히려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반발이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만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억지로 시장에 개입하면 투자자들한테는 비트는 물론 미국 정부의 의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략 자산으로 인식시키려는 목표와는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비트가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가격의 안정성과 시장 신뢰가 필수적으로 작용해야 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 급락하면 투자자들의 패닉에 빠져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을 안전 자산으로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전략 자산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신뢰도의 하락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삼아 추가 매수 계획을 수립한다면 가격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보다는 안정적인 매수 전략을 통해서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명확화인데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미국 달러를 확보하고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미국 정부는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의 접근성과 사용을 확대해서 미국이 달러를 통한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화폐 가치가 안정되어 있지만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터키 같은 국가들은 자국 화폐보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아르헨티나 사람이면 일하고 돈 받을 때 눈 뜨고 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아르헨티나 화폐보다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미국 달러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미국 달러의 중요성이 커져요. 그럼 미국의 파워는 더 막강해지겠죠. 즉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겁니다. 미국 국가 부채를 해결하고 달러의 국제적 지배력을 강화해서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더 키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도 암호화폐 관련 법과 규제를 정비할 계획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올 초 내면서 계속 알고 있는 부분이라 굳이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외에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당연한 말도 했었지만 이건 생략하고요.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당장의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여러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 등락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시장이 살아날 때는 결국 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거나 비트코인 실시간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코린이 분들을 위한 무료 특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 누르고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제가 따로 텔레그램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이클만 바라보고 기다렸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시장이 저도 좋지만은 않은데요. 이제 시장이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일할 때는 오히려 가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시선을 멀리 두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투자는 단거리 전력 질주보다는 마라톤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멀리 보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신다면 하루하루 흔들리는 가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